괜찮아? 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자또 그 스터디를 볼까요? 자, 오늘 이제 7회차 식품을 다루죠. 지난 시간 이후인데요. 혹시 뭐 읽어보시면서 혹은 주변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었을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음. 그게 맞는지 약간 궁금해졌어요. 고기를 먹는가? 아, 그 고기를 안 먹는 건 나한에 한정되는 얘기인가? 음. 아니면 모시행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행인가에 대한. 왜냐면 앞에서 무엇을 주든 먹으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나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런 대부분의 불교는 나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인가? 아니요. 한국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대승불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고기를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그 탁발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은 그 주는 거를 그러니까 무엇을 받든 그것을 자기가 얻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고기를 안 먹는 거라기보다는 죽이지 않는 거에 목적이 있고요. 아, 살생에 진짜 살생을 불살에 하는 영향을 주는 게 거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뭐 예를 들면은 종파별로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계종은 출가를 하고 가족을 가지는 건 문제지만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을 가진 상태로 출가를 해서 이제 가족을 가지고서 승려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파별로도 다 다르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이 사람이 스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승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 종파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럼 그 종파에서의 계율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거는요. 약간 왜 저 그 소리도 들었거든요. 아, 자하님 불교 들어가시면 이제 게임 못 하겠네. 불교 들어가시고 못 나오네. 산에서 못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 그건 되게 편견 같은데라는. 불자가 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는 그 속세에 나와 있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재가 불자와 출가 불자 그러니까 출가인의 차이인 거죠. 만약에라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출가를 하지 않죠. 재가 불자이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출가를 할 생각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삼위계를 받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뭐 그쵸? 그건 사실상 그냥 불교를 잘 모르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럼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교회를 다닌다고 다 목사가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궁금증을 이번에 엄청 받았어요. 음, 고기를 먹는가 또는 머리를 미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머리를 머리를 반드시 밀어야 되는가? 미는가? 근데 요즘 MC 스님들은 머리를 안 민단다 이런 거. MC 스님, 어, 유진 스님, 근데 근데 유진 스님. 아마도 조계종 내에서는 여전히 머리를 밀 테고 그 외에 다른 예를 들면 조계종이 아닌 곳들에서는 가끔 머리를 안 미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가끔 보는 건데요. 근데 절에서는 하긴 머리를 밀지 않은 스님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절에 갔을 때는 그쵸. 그 약간 그들의 규율의 느낌 아닐까요? 개를 지키는 그런.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를 보세요. 무슨 스님이에요. 오, 근데 그냥 이제 관용사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 오, 이게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냥 월도술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요. 그럼 관용사가 어떤 절인지를 관용사라고 하니까 관용사 그러네. 관용사절 그렇지. 저게 나을 거야. 관용사에 대해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네. 관용군 저 여기죠. 뭐 여기는 조계종인가? 여기는 조계종 통도사에 말다가 홍도사. 조계종 15교구구나. 근데 조계종인데 왜 뭐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살고 계신 분인 건가? 잘 모르겠는데 또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쪽 분야에서 말 그대로
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출가자의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기를 먹는가? 머리를 미는가? 속세를 떠나는가? 아, 그러니까요. 약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되게 울컥해서 난 불자가 아니고 출가자, 그러니까 출가승려의 이제 출가한 불자의 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마저도 그 종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지식들을 엄청 풀어놓는데 거기에 제가 정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한 아. 거예요. 미묘하게. 주변인들 불교 대표 입장을 약간 거잖아요. 불교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약간씩 정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네. 아, 이래서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신기하다. 그래도 뭔가 주변이랑 이런 걸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 있군요. 그쵸. 근데 좀 웃기긴 했어요. 게임 캐릭터가 이 새끼 불자 아니야? 약간 이런 대화를 아. 하다가 나온 거였었거든요. 마치 그걸 부정함으로써 완성이 돼버린. 아, 이 새끼는 불자가 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제가 엄청 열변을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더 불자 같은 느낌이 돼버린? 근데 저도 위에랑 비슷한 맥락인데, 근데 위에는 약간 첨언하자면, 그 옛날에는 되게 규율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고행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도를 얘기하면서 너무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가를 꼭 해야만 승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상세계에 가는 것에만 너무 눈이 멀어서 현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중도의 관점에서 꼭 고기를 먹고 머리를 밀고 속세를 떠나야만 승려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불교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경계가 나한과 보시행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약간 부파불교와 이제 대승불교의 그런 차이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걸 사실 247페이지를 읽으면서 그게 나와요. 그 여기 그냥 이 10점의 시작이 그 단하조사라는 어떤 선종의 얘기를 하면서 단하조사라는 사람이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고 돌을 닦은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험을 봐서 뭐 부처를 뽑는 시험장에 가서 그거를 붙어야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 나오거든요. 그 248쪽에도 그 문단에 진정으로 일념이 공에 이를 수 있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해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마음이 공에 이르면 급제해 돌아가리? 이 문장을 저는 읽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너가 진짜 깨달음을 얻었으면 급제할 것이다. 이거라는 건지 아니면 꼭 급제하지 않아도 너는 이제 돌아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인지. 후자에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서 또, 아,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진짜 깨달음 얻었으면은 안 붙어도 상관없어. 라는 맥락이 약간 유교에서는 벼슬에 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있어서 좀 참여하는 걸 많이 추구하는데, 도가에서는 좀 속세를 떠나는 걸 오히려 더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그런 벼슬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이걸 처음에 읽으면서. 전 약간 이 그 부처를 뽑는 시험장 이 얘기는 약간 서유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시험장이고 걔네들 각자 그 과정에서 약간 깨달음을 얻어서 누구는 부처가 되고 누구는 부처가 되지 못하고 계속 그쵸. 수련만 하고 뭐 아니면 깨닫지 하겠지만. 못하고 아예 예. 그래서 약간 그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렇군요. 뭐 오늘 딱 다룰 이야기들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오케이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하는 건데 네. 갑자기 개 뜬금없지만 검은 신화가 너무 재밌다. 아, 그 서유기 게임이요? 네, 울었어요. 아, 웃겨. 그 제가 보내드렸었나요? 안 보내드렸었나? 뭐를? 저는 봤습니다. 설계에서 원래 저팔계랑 거미 요괴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반사동의 거미 요괴 이렇게 해갖고 막 가는데 그 거미 요괴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조금 약간 외설적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설기 장면들. 배꼽에서 거미줄을 쏜다 그래갖고 막 만화나 이런 데서 배꼽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었는데 90년대 만화에서 막 그러는 거야 여성들이. 되게 막 이렇게 외설적인 장면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검은 신화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은 정단사자였었던 그 팔개가 전생에 이제 월궁황하라고 그래서 달토끼 선녀를 좋아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이제 해서 쫓겨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 검은 신화에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리고 팔개 자체의 스토리에 참 맞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약간 야, 음, 그리고 이거 시작한 뒤로 모든 약간 철학적 질문이 나오면 불교적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리고 스스로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되게 화나요. 왜 화나죠? 이런 건데. 그냥 이게 8기인데 쭉 이건 잠깐 보면은 요 그 항아를 쫓아서 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도 근데 화면 공유가 되나요? 화면 공유가 되는데요. 음. 중국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아니구나. 근데 작화가 되게 예쁘다. 그쵸. 이렇게. 근데 이거는 게임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지 않나요? 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끝나고 4장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방금 전에 그 항아한테서 차이고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기 직전에 잠깐 만났었던 요 사람 있잖아요. 이 자줏빛 옷을 가지고 있는 요 사람.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잠깐 이 사람이 기억에 남은 거지. 근데 인간 세상으로 떨어져서 어떤 웬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요괴인 걸 들켜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난다? 불쌍. 그리고서 막 도망가는데 너무 불쌍해. 나중에 이제 3장 일행이랑 다 같이 그 반사동에 도착을 했는데 거미 요괴들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데 저팔기가 이제 메기로 변해서 뛰어들어가서 이제 그 장난을 치고 막 그런데 다른 소녀들은 막 다 도망을 가. 도망을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네. 근데 이렇게 도망을 막 가는데 혼자도 안 도망간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전생에서의 그 여성이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천봉원수가 하계로 떨어진 걸 보고서 본인도 떨어진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돼지의 저자랑 거미의 주자가 중국어에서 발음이 같으니까 말 그대로 돼지가 됐다를 그러니까 저가 되었다를 주가 되었다라고 보고 거미로 환생했는가? 라는 형태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없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되게 이렇게 이어붙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되는. 근데 종이 다르면 생식이 안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요괴는 그걸 못합니다. 그렇고 생식을 위해서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너무 인간의 관점. 너무 인간의 자꾸 관점이었군요. 목표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씬에서 하지만 그런 걸 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씬에서 그게 어. 이제 그렇죠. 딸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그 와중에. 그냥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종이 다르며 아니, 연애하기 전에 우리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니까 우리 사랑하지 말까는 조금 아니지 않아요? 아니 이 씬에서 뭔가 자녀가 나올 것 같길래 그래서 여기서 자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자기가 돼지인데 괜찮냐라고 했을 때 나는 거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다. 귀엽다. 되게 전투씬 같은데 징그러워요. 되게 전투씬 같지만 뭐 이렇게 해서 잘 엮여. 전투씬인 줄 알았지만 근데 배드씬이었던. 이게 이 부분이 진짜 슬펐는데 이 요괴는 8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계속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버티다가 점점 더 요괴가 되어가고 그리고 8개는 천봉원수에서 돼지로 격하게 돼지 요괴가 된 다음에 점점 더 돌을 닦고 같이 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다시 거꾸로 일어나는 거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8개는 슬프다. 본인을 기다리는 저 선녀가 기다리는 과정 때문에 점점 더 본인을 추악하고 본인을 점점 더 괴롭게 만드는 그 과정 때문에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계속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형태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란 말이죠. 너무 슬픈데? 되게 잘 만든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했었는데 그 8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 빨개 너무 귀엽다. 그치 그래서 50에서 8개가 진짜 귀여운 캐릭터였는데 왜 이걸 귀엽게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딱 이걸 보고 아 이래서 귀엽게 해서 사람들을 물리려고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꼈어. 진짜 슬픈 노래거든. 근데 이걸 보면서 4장 딱 끝나고 이걸 보는데 막 줄줄줄줄 눈물이 나오는 거야. 감동받았어. 근데 이게 그 어떤 걸 느꼈었냐면 우리가 그 8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 투전승불과 어떤 하위격의 무언가처럼 나온다고. 예를 들면 뭐 정이 너무 많고 그 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존재들. 근데 진짜 저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그치 완전히 우리가 어떤 내 소중한 것들과 내가 그런 것들을 떠나 보내고서 내가 내 삶에 혹은 깨달음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할까? 쉬울까? 솔직히 난 저렇게 생각하면 손봉원서 일단 정단사를 해갖고 그냥 제밥 받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은데 싶은 거야. 그렇죠? 일단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힘들겠죠. 그치. 전 맞아. 대체로 자식이고. 보살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저팔계를 목표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성공한 저팔계가 하나 근데 게임은 맞아. 진짜 슬퍼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저 여인 혼자 안 죽고 남아서 저팔계의 딸을 기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그 저팔계 일부러 모른 척을 하는 거야. 왜냐면 알게 되는 순간에 같이 다 죽을 테니까. 근데 그 거미요괴는 8개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먹어야지만 병을 낫는 그런 구조인 건데 차마 먹겠다고 잡아놓은 다음에 먹지를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되게 짜네요. 결국에 죽는데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짰을까. 그래서 아 역시 위대한 프랜차이즈다 서유기는. 위대한 프랜차이즈.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IP가 끝도 없는 거야. 해석의 여지가 너무 끝도 없이 넓어지니까 맞아. 약간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본 게 이게 이 게임 자체가 되게 참 불교적인 해석이 많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었던 어떤 그 해석 내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참 되게 재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내가 아는 진짜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의 그 저팔계랑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 저런 저팔계는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는 그 저팔계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래가 엄청 좋아서 맞아. 뭐 웃기다. 새로운 궁금증 뭐 별도로 막 읽어보면서 들었었던 궁금증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 보면서? 불교의 벼슬에 대한 포지션? 저는 유교는 좀 더 정치적인 맥락에서 좀 왜 말하자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너의 위치를 지키면서 천하를 좀 평화롭게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도가는 좀 더 속세를 떠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도교랑 도가 다르지만 불교는 어느 정도의 선에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냥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우선 방금 그 이야기가 있었는 게 유교는 대학지도 대명명덕 이렇게 해서 명덕이라는 개념을 좀 숭상을 해요. 그러니까 밝은 덕인 거죠. 밝은 덕을 밝힌 말이죠. 그래서 유교는 명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밝은 덕은 태양처럼 밝아서 뭔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쫙 비추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도가는 현덕을 얘기를 해요. 현덕은 이제 검은 어두운 맞아, 영어라서 맞아. 그래서 이것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 깨달을수록 세상에 나와서 입신양명을 하거나 깨달을수록 초야에 묻혀 사는 과정에서 자연과 벗어나 사는 과정에서 좀 더 작은 삶과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이게 달라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불교도 사실상 불교는 애초에 이쪽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그 무엇을 어느 하든 정도에? 상관이 없는 건데 그쵸. 그게 무주상일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정말로 내가 명예에 붙잡혀 있지 않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붙잡혀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대. 나의 도움이 필요하대. 그리고 내가 이걸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해서 내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와 내가 벼슬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불교에서의 속세적 성공 또는 벼슬 등은 그 뭐지 행위나 그 그러니까 외현에서 평가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미 어떤 그 행동 양식의 기저에 또는 뭐랄까 응무소주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스탠스가 있는가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걸 할 때 내가 얼만큼의 강한 형태의 자의식으로 이게 매여 있는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물어보는 거라고 느껴져요. 저는.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지님? 저는 근데 항상 얘를 제가 먼저 읽으면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풀이를 들으면 이런 속사정 같은 뭐라고 해야지 의미 같은 게 숨겨진 의미 같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체로 전 지금 이번에 식품 읽으면서 또 앞에서 했던 공에 대한 말을 또 얘기랑 반복하는? 또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이거 전체가 돌림 노래처럼 들려요, 지금. 그쵸. 저도 옛날 비슷한데.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하나의 관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그 관점으로 그 주제를 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관점이 자리가 안 잡았으면 다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장엄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잠깐 이거를 멈춰서 궁금증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본문을 읽어보죠.